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권 섬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권 섬 관광객이 73만 9천여 명으로 해마다 평균 20%가량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 여수섬을 찾은 관광객은 48만 7천여 명, 2015년에는 62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상봉의 시간이 마련돼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보훈지청과 지역 봉사단체들은 6.25 전쟁 당시 해병대로 복무하며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 등에 참여한 전남 순천의 87살 안모 씨와 경북 포항의 86살 이모 씨를 위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두 사람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훈지청은 또 올해로 3회째를 맡고 있는 이번 행사가 국가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뜨거운 감자인 요즘 여수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주뻘 되는 아이들과 동요를 부르며 율동 지도를 합니다. 어르신들의 일터인 이곳은 어린이집. 은퇴 후 시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르신이 오는 날을 기다리며 참여도도 높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원에서 수업해 주심으로 할아버지 좀 친근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현재 전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9%로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수는 16%, 4만 7천 명의 어르신 중 거동 가능한 5,900명이 시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인 울산의 경우 이 같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7,600명인 것과 비교할 때 소도시로서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88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양하고 전문성을 활용한 62개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인원수로는 734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여수의 노인복지관 두 곳은 일자리 평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7일 울산광역시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활동비와 단기 고용 형태 등 노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좀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가운데 최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종합 추진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대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유럽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19일부터 프랑스 리옹 지역과 폴란드 바르샤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 세풍산단의 폴란드 보르타자 캠사와 천연 화장품 소재 제조사 입주를 위한 700만 불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청은 유럽 기업들의 광양만권의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세풍산단 외국 투자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희망자들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할 시장 개척단이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전라남도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 3개국에서 시장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추진할 시장 개척단을 모집하고 현지 상담 등을 통해 도내 공산품과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항공료와 바이어 발굴비 등 비용이 지원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신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년 뒤 광주에서 열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는 하이다이빙이라는 정식 종목이 있습니다. 야외 높은 곳에서 펼치는 다이빙 경기인데 경기장 입지를 놓고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물에 뛰어들기 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다이빙 선수. 선수의 준비 동작을 포착하던 카메라 앵글에 러시아 궁전을 비롯한 카잔 도심의 아름다운 시내 풍경이 잡힙니다.
2015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카잔이라는 도시를 알린 히트 상품은 야외에서 열린 하이다이빙 경기였습니다. 남자는 건물 9층 높이인 27m, 여자는 20m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하이다이빙은 일반 다이빙보다 높이가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더 높아 박진감이 넘칩니다. 보통 개최 뒤에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열리는데 여의치 않으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에 수조를 설치해 치르기도 합니다. 광주 수영대회가 수조를 설치해 치러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 하이다이빙 경기장 입지를 놓고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초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6m 수심의 수조와 다이빙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땅에 묻혀있는 각종 관과 선 때문에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풍암호수공원, 상무시민공원, 무등경기장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소인과 동시에 또 기술적인 안전성, 임시 풀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하는 문제와 선수들의 안전과 지역 홍보, 비용과 흥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하이다이빙 경기장 입지 문제. 결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끼리 마늘이라는 마늘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른 주먹의 2배 정도 크기로 자라는 커다란 마늘인데요. 일반 마늘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지만 기능성 성분 역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늘밭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마늘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비슷해 보이지만 어른 주먹의 2배 크기, 무게만 250g에 달합니다. 코끼리 마늘로 불리는 토종 마늘로 우리나라에서는 왕마늘, 대왕마늘로도 불립니다. 완전히 자란 코끼리 마늘은 마늘에서 느끼는 강한 맛은 없어 진액 제조용으로 주로 팔려나갑니다. 스코르딘이라는 성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양 강정이나 아니면 면역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토종 종자지만 대량 재배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10년 전이어서 우리나라를 통틀어 5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남도에서는 강진군에서만 10여 농가가 전국 생산량의 25%를 재배하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의 매출이 5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일반 마늘은 지금 재배를 잘하면 평당 15,000원에서 2만 원 평당 소득이 발생합니다만은 코끼리 마늘은 거기에 비하면 10배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늘고 있지만 종자량이 적어 생산 면적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의 교통체계 개선과 음식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 17명으로 구성된 2017년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회의,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방침입니다. 국민디자인단은 행복한 교통도시 여수 만들기와 맛있고 친절한 여수 등 2건의 행정 분야에 대한 활동에 나섭니다. LF스퀘어가 입점 당시 광양시에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LF 측이 골프장 조성과 호텔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LF 측과 행정적 지원 방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LF 측과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마치면 사업계획 관련 용역을 통한 인허가 작업과 부지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순천시와 순천의료원, 순천생협요양병원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 협의체로 소통체계를 구축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의료기관, 학교 등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 참여를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와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백사장 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근길 나오실 땐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경남, 남해안 곳곳으로는 비가 오고 있고요. 조금 전 7시를 기해서 강원 북부 산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에 최고 60mm, 그 밖에 강원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10에서 40, 동해안과 제주도에도 5에서 10mm 정도고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이번 비도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도 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대구 27도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20.4도, 광주 23도, 대구 2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8도, 울산 2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장마 전선은 목요일쯤 다시 북상해 제주도부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